네, 두 번째 강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 73페이지죠? 그 파란색, 그 보라색이죠? 생명인가? 파란색으로 보이지? 냉전 체제와 동아시아 국교 수립인데 요거 따박따박 보셔야 돼요. 제가 따박따박이라는 단어를 쓰면요. 정확히라는 단어와 일맥상통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과 일본 간의 관계, 사실 별로 관심 없는데 동아시아사라는 수능시험 문제를 위한 과목에서는 반드시 알아줘야 될 그 내용이거든요. 중국과 일본 간의 공동성명이 72년에 발표가 되는데 거기에 내용이 무엇이며 중일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78년에 체결된 내용은 무엇인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대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고 타이완이요.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처음에는 대만, 타이완과 국교를 수교했다가 결과적으로 중국으로 갈아타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때 타이완을 버린다고요. 그죠? 타이완을 버려요. 중국 내에서 대만과 그러니까 타이완과 중국이 분열되어 있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처음엔 타이완과 손을 잡다가 중국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유리하니까 중국과 손을 잡으면서 타이완과 국교를 단절하게 되지. 그 내용이 방금 말씀드렸던 72년의 공동성명 내용이야. 평화협정에 나오는 78년의 내용이야. 72년이라고. 이해돼? 평화협정은 뭐야? 중일평화협정은 종전이야. 종전. 싸움을 그만둔다. 마칠 종자 싸울 전자. 그런 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봐봐. 여러분들이 지금 한 번씩은 개념을 돌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걸 처음 강의 때 이런 얘기하면 초심자도 계신데 좀 당혹스러울 수 있어요. 차분차분 여러분들이 아는 선을 좀 정리를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또 설명드립니다. 미국은 대만을 언제 버립니까? 대만을 버리는 건 미중 국교 수교인 79년에 타이완과 단교를 해요. 그럼 자, 중국을 기준해서 일본하고 미국하고 서로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대만을 버리는 순서는 타이완을 버리는 순서는 어디가 더 먼저야? 일본이 먼저야. 그치? 미국이 그 다음이야. 다 70년대지만. 그럼 우리는 언제 버리니? 중국과 우리는 92년에 노태우 정권 때 수교를 하면서 대만과 또 단교, 국교를 단절해요. 그러니까 순서로 따지면 사실 미국이 자꾸 이게 동아시아사에 끼어드는 것 자체가 벌써 이게 좀 슬픈 얘기긴 한데 일본, 미국, 한국 순으로 타이완과 곧 대만과 단교를 합니다. 이런 것까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얼추 시기가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따박따박 정리를 안 하면 한 방에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학생도 계시고 혹시 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 혹은 막판에 여러 과목 하면서 혼동되는 학생들에게 제가 일침을 가하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자, 설명 유심히 들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갑니다. 냉전의 고착화와 국교 수립. 자, 냉전, 콜드워가 고착화, 눌러 붙었어. 고쳐지질 않아. 확정된 거야. 이거 시기로 따지면 언제가 돼야 되니?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런 게 있어야 돼. 그렇지. 동아시아사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미국과 소련, 중국의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트루먼 독트린 이후엔 계속 냉전인 거야. 곧 50년대. 6.25 전쟁이 냉전의 대표적인 사례 아닙니까? 60년대까지는 냉전이 완전히 고착화. 냉전의 시대다 이거야. 근데 69년에 닉슨 독트린 이후에 냉전이 서서히 완화되는 느낌이 나오지. 완화가 뭐야? 기온이 완화되었다. 누그러진다는 거야. 이전보단 훨씬 더 편해진다는 거지. 이렇게 첨예하게 막 부딪히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냉전이 붕괴되는 건 뭐니? 바로 소련의 해체와 베를린 장벽.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도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우리의 분단 모습처럼. 근데 그 베를린, 한복판을 상징하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게 바로 90년대 초반이라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냉전의 붕괴. 정확히 얘기해볼게. 냉전의 고착화, 냉전의 시대, 냉전의 완화, 냉전의 붕괴. 시기별로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이건 세계사 얘기가 아니야. 이건 한국사에도 나온 얘기거든. 6.25 전쟁이 냉전의 대표적인 하나의 케이스다. example이다. 이렇게 나오니까요. 자, 보실게요. 중화민국 타이완과 대만이죠. 우리가 쉽게 부르는 일본이 일화. 일이 일본이고 화는 대만.
화라고 합니다. 1화 평화 조약이 체결됐어요. 1화만 동그라미 치면 돼. 무슨 평화 조약 이런 거 주관식 없어. 근데 그게 52년이야. 자, 봐봐. 이거 6.25 전쟁 중이다. 우리 6.25 전쟁 50년부터 53년까지야. 그치? 근데 샌프란시스코 강하위와 미일 안전보장은 언제 됐어? 51년이지. 이런 걸 가지고 따박따박 가나로 설정해서 이 사이에 들어갈 거, 이 밖에 나갈 거, 이 전일 거 이렇게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강추드리는 거야. 1화는 타이완과 일본은 52년. 오케이? 뭐 이게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 태평양 때 대만 뭐 몹살게 그렇습니다. 일본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뭐랄까 화해지. 근데 그 화해가 중국이 공산화됐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어차피 공공의 적은 중국이고 타이완과 일본은 그거의 반대쪽에 서 있으니까. 그렇지? 이런 거 다 미국의 입김이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2번 한국과 일본의 국교 수립. 요게 또 한국사 냄새가 좀 다분히 들어갔죠. 어찌 될 수 없습니다. 별표 하나 치시고요. 거기다 밑줄 별표 하나 치세요. 자, 그 다음에 배경 볼게요. 50년대 초부터 국교 수립을 하는 회담이 정했다. 이것도 미국의 입김이라니까. 미국은 아까 제가 그림 그려드렸잖아요. 그죠? 3대, 동북아시아에서는 3대 3구도를 만들고 싶은 거야. 미국, 한국, 일본 요쪽과 중국, 소련, 북한. 이렇게 3대 3구도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미국의 압박. 식민지배와 배상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계속 결렬. 그렇죠. 서로의 가치관이 다른데 우리는 배상받고 사과 받아야 되고 사과가 먼저겠지만 일본 애들은 또 여의치 않다. 우리가 뭘 잘못했냐 또 이렇게 주접 떨고. 자, 미국 동아시아 안보체제 강화를 위한 한일 협력 요구를 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맥락입니다. 한국 경제건설을 위한 일본의 자본과 기술이 필요했다. 아, 이건 너무 좀 친박정희 지향적인 표현이죠. 박정희가 친일파고요. 그죠? 일본 육군사관학교 나왔으니까 이렇게 되시는 거죠. 이전에 이승만 욕도 많이 먹는 사람이죠. 저도 이승만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승만 때는 곤조라는 게 있었어요. 말 그대로. 절대로 미국이 압박을 넣어도 국교를 수립하지 않았어요. 일본과. 미국이 계속 이승만에게 프레셔를 가하는 거죠. 야, 일본하고 국교 수립해. 우리도 힘들어. 나 독립투사 출신인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일본과 국교를 수립해? 사실 이승만 칭찬하는 사람 중에 그거 하나 칭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고개가 갸우뚱해요. 요거는 좀 그런가? 근데 무슨 사실 이승만이 독립투사라는 것을 제가 100% 동조를 못하기 때문에 독립투사라는 말은 쓰면 안 되죠. 독립을 바랬다 정도? 그건 뭐 모든 사람이 다 바랬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승만은 안 되는데 5.16 군사쿠데타 이후에 박정희는 미국의 입맛에 맞는 애죠. 전 일본 지향적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코드가 잘 맞으니까 5.16 군사 쿠데타를 인정했던 거예요. 그런 배경이 뒷배경이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미화시키는 건 조금 좀 답답합니다만 어찌됐건 뭐 우리나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부분의 그 퍼센테이지가 있는 건 또 일본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야속합니다만 1번 수출시장 확대를 통한 한국과의 교육도 필요했다. 뭐 그랬겠죠. 쟤네들도 뭐 물건 내다 팔아야 되니까. 이런 건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갈등. 한국 국민은 식민지배에 따른 사죄와 배상 없는 굴욕 외교다. 이것 때문에 터지는 게 뭐예요? 64년에 있었던 육삼항쟁이죠. 65년에 한일 기본협정이 체결됩니다. 말 길게 할 필요 없어요. 한일 국교 정상화가 한일 협약이 체결되는데 그 전에 이미 이런 비밀리에 우리는 자존심을 잃고 3억 달러라는 돈을 받으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미국에 어떻게 보면 입기말 체결되는 걸 학생과 시민이 미리 알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굴욕적이다. 굴욕적 외교다 그러면서 64년에 고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대학생들은 물론이고 열혈 시민들이 참여한 한일 국교 정상화, 굴욕적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 운동인 6.3항쟁이 64년에 터지는 거죠. 이런 건 알아두시는 게 맞아요. 지금 이곳에서 그것만 빠지는 건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건 체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일본 국민 군사동맹으로 이어져서 평화헌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로 반대했다. 뭐 이건 긴 얘기 필요 없고요. 일본 애들은 다시 한번 그 제국주의가 부활하는 것에서 반대하는 세력도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군사 강국으로 사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라든지 미일안전보장조약은 미국의 군사권에 일본의 군사권의 확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미국이 인정하는 느낌이거든요. 그걸 싫어하는 평화우호자들도 있겠죠.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아닌 사람도 있겠고. 어찌됐건 결과 한일 기본조약 이름 외우지 마세요. 한일만 아시면 돼요. 한과 일본은 그것만 아시면 돼. 한일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65년 6.3항쟁 아까 더불어 말씀드렸습니다. 정리될 수 있겠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요거보다는 이제 중괄호 2번 쪽. 자, 제목이 보세요. 냉전의 완화야. 그럼 무조건 먼저 나와야 될 게 69년에 닉슨 독트린이 나와야 돼. 트루먼 독트린과 닉슨 독트린 구분하셔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트루먼 독트린을 우리 동아체에서 접하는 책은 아주 적습니다. 없다고는 얘기 못하겠고 하나가 있는데 뭐 특정 뭐 책에 대한 제 선호도가 얘기할까봐 좀 그렇긴 한데 뭐 책은 어차피 범인적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과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믿으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포인트로 들어가 볼게요. 냉전 완화 그러면 닉슨 독트린은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미국 대통령이 얼마 후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미국에 있단 말이야. 자기 당선돼야 되는데 전쟁을 반대하는 미국 사람들 많고 전쟁에 나가서 자기 자식이 죽으면 누가 닉슨을 뽑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지존 먹는다. 너 짱 먹어. 우리 미국은 빠질게. 무슨 핑계거리를 만드는 건데 그게 냉전의 완화죠. 어찌됐건 첨예한 대립은 이전보다는 확실히 낮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중국이 기분이 좋을 거 아닙니까? 세계 초강국한테 인정받았으니 얼마나 기분 좋겠어. 그치? 그리고 친하게 지내자는데 손풀이 손 내미는데 손 딱 칠 필요 없잖아. 괜히 그러다가 또 핵폭탄이라도 맞을까봐. 그죠? 자, 닉슨 독트린 배경 베트남 전쟁의 장기화 내용 아시아 문제는 미국의 개입을 최소화한다. 아시아인이 스스로 해결한다. 근데 아시아의 그 당시 리더가 중국이니까 중국 손을 들어준 거란 얘기예요. 그죠? 냉전의 완화. 자, 미국의 새로운 외교 정책이었다. 자, 이제 나라별로 구분 정확히 해두시기. 자, 집중. 중국과 미국. 닉슨 독트린 발표 이후 69년 발표 후에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변화됐다. 이제 강정책보다는 이제 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내용. 미국 대통령 닉슨의 중국 방문과 이거 되게 의미가 꽤 컸습니다만 사실은 뭐 닉슨 독트린과 연결시켜서 충분히 사고할 수 있죠. 옆에 미국과 중국의 공동성명. 이건 72년이에요. 쭉 보시고 사실 이것 때문에 미중 국교 말 잘못했다. 미중 공동성명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그것에 영향을 받죠. 왜? 중국의 영향력을 지대하게 받는 게 북한이고 미국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는 게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왕초들끼리 친해지니까 화해 제스처가 생기니까 우리도 그런 분위기에 편승을 하는 거지. 연결되죠? 그래서 나오는 게 72년에 있었던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거. 국사하고 연결시켜서 사고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건 미중 공동성명과 7.4 남북 공동성명이 같은 연도 72년인데 어느 게 좀 더 먼저일 수밖에 없는 개연성은 형성이 되는 거니? 그렇지. 미중이 먼저지. 이해되시죠? 자, 다시 본문 들어가 볼게요. 미중 국교 수립. 자, 이거 봐. 미중 공동성명과 미중 국교 수립은 달라. 공동성명,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해서 이게 우리 나라 대 나라의 교류가 확정된 겁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야. 이해되지? 분위기의 연결선상 완결선은 국교 수립이야. 그지? 근데 그게 79년이야. 시기 차이, 요 가와 나를 주고 자료를 제시한 다음에 내면 사실 껄끄럽 문제가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 명심 또 명심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은 타이완과 이때 국교가 단절되고요. 왜? 두 서로 다른 대립국 타이완과 중국 국력의 크기는 뭐 비할 바도 아니게 크겠지만 어찌됐건 얘하고 미국이 얘네 중국과 손을 잡았으면 타이완과는 빠이빠이. 근데 그게 79. 오케이? 자, 중국과 일본 중일 공동성명. 여기서 공동성명. 여기서 또 다른 내용이 나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자, 미중이 아니야. 중일 공동성명 이거 72년이야. 미중 공동성명도 72년인데 역시 일본 애들 중국의 눈치 안 볼 수가, 그러니까 미국의 눈치 안 볼 수 없는 거야. 중일 공동성명이 72년에 나왔어. 일본, 중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해서 타이완과 국교 단절. 유일한 합법 정부 밑줄. 그러니까 유1 한 사람과 체결을 했으니까 유1의 대상이 아닌 타이완은 국교 단절. 근데 아까 위에서 뭐라 그랬어? 1화는 52년. 딱 20년까지 20년 동안 타이완과 친하게 지냈다가 이제 중국과 손을 잡으면서 타이완은 낙동강 오리알 된 거야. 시기 기억하셔야 된다. 방금 위에서 또 얘기할게. 미국은 언제 대만과 손을 털었어? 빠이빠이 79년. 얘네들은 미중. 아니 죄송합니다. 중일 공동성명 72년에 대만과 손을 털었어. 됐죠? 그 다음에 뭐 일본에 대한 전쟁 배상 청구권도 포기했다. 요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 왜? 중일전쟁 이후 중국도 만주사면도 마찬가지지만 일본한테 엄청 당했잖아요. 전쟁의 배상 청구권을 추진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걸 포기했어.
그게 바로 중일 공동성명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꼭 명심해 두시고 아까 말씀했던 중일 평화조약 옆에다 적어봐. 중일 평화조약은 78년. 여기서는 어떤 게 명시돼 있어? 전쟁을 끝낸다. 마칠 종자. 종전. 종전은 중일 공동성명이 없는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시기하고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급선무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괄호 3번을 보시면요. 냉전의 해체, 냉전이 붕괴 끝난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념, 이데올로기의 대립은 이전 시대하고는 비할 바도 없이 누그러지고 경제적 실리, 국가적 실리 추구에 집중을 하는 거죠. 자, 한국과 중국 볼게요. 뭐 사실 이게 이념상 같을 수가 없고 우리 또 6.25 전쟁 때 중공군, 그 당시 중공이라고 불렀거든요. 중국 공산당. 중국군하고의 뭐 대립을 피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자, 배경. 중국의 유엔 가입. 국제연합에 가입하는 거야. 중국과 미국의 관계 개선 등 국제 정세의 변화. 냉전의 붕괴. 아까 얘기했지만 베를린 장벽, 소련의 붕괴. 그래서 결과 한국과 중국의 국교 수립이 노태우 때 92년에 있었던 거예요. 92년, 72년 아니야. 92년이야. 노태우가 70년 사람이야. 노태우는 90년대 사람이고 80년대 후반 사람이고 그죠? 정확히 얘기해서 걔가 권력을 잡고 친구 전두환하고 아삼육이 됐을 때 92년에 얘가 대통령이 되면서 5년짜리 단임제 대통령이 되면서 국교 수립이 이루어진 거야. 뭐 소련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중국하고도 관계 개선을 해줘요. 그러니까 참 외교력을 볼 때 대단히 능력자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 어찌됐건 92년. 그러면 이제 누구하고 또 손을 털어야 돼. 중국 애들이 싫어하는 거야. 타이완하고 손을 털어야지. 이거 좀 참고로 여담인데요. 제 라이프 이렇게 스케줄을 보니까 요때가 군대 막 제대하고 막 그럴 때거든요. 제가 나이가 많이 있어요. 제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간 건지 아닌 건지 제가 잘 밝혀드리기는 좀 그런데 한의대가 우리 때 상당히 인기가 컸어요. 그래서 경희대 한의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좀 한의대 값어치가 좀 이전보다는 좀 사뭇 낮아서 저도 약간 좀 놀라울 정도인데 경희대 한의대 뭐 그 밖에 한의대 가려고 난리를 치는데 그게 안 되는 학생들이 대만으로 많이 갔어요. 제 친구들이. 뭐 중고등학교 동창, 뭐 초등학교 동창들이 무슨 러시가 벌어졌어 진짜. 폭풍이 불어가지고 대만으로. 국교 수립 전에 중국을 어떻게 가? 국교 수립 한 상태, 요 즈음이니까 이미 학교를 간 시기는 제가 군대를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대만으로 많이 갔는데 대만에 있을 때 이런 일이 터진 거야. 그럼 대만 애들이 같은 동급생 동창으로 그 대만 대학, 타이완 대학을 다니던 애들이 한국 애들 보는 느낌이 어떨까? 배신자죠. 왜? 아니 뭐 국교를 단절했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이전에 장제스가 바로 타이완의 아버지잖아. 그런데 거기에 도움을 받아서 한국 강복군 만들어지고 조선의용대가 창설되고 그랬던 걸 생각해 볼 때 얘네들도 역사를 배우는 애들 아니에요. 니네들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역사의 전개 과정에서 니네들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와줬는데 니네들은 우리가 지금 고립무원이 되고 있는 이런 쓸쓸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관계를 가졌던 걸 손을 끌어보는 게 사람이냐? 그럼 우리들은 뭐 제 동창 같은 경우는 뭐 뭔 소리야 뭐 이렇게 와리 굴다가 싸다고 맞고 몰매 맞고 그래서 단체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제대하고 가장 술을 많이 먹었던 애가 중고등학교 동창에서 대만에서 한의학 공부하다가 강퇴당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온 애들. 걔네들은 그런 역사적 스토리를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자주한 대만 애들, 타이완 애들 겁나게 싫어했어요. 조그만 애들한테 집단 구타당했다고 막. 자전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저는 절대 이걸 잊어먹을 수가 없죠. 제가 군대 언제 됐죠?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답 찾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도움이 좀 될까? 글쎄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연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어찌됐건 노태우 때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서 90년대 초반 그러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완이 주제입니다. 국교 단절의 시기를 딱딱딱 나눌 수 있으면 여러분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요. 한국과 베트남의 국교 수립이라고 있어요. 역시 베트남이 또 빠져서는 안 되죠. 이 동아시아 3국 아시는 한중일인데 여기에 베트남이 껴야 되죠. 베트남과도 국교 수립이 92년에 이루어집니다. 92년. 왜냐하면 중국과의 연결성에서 생각해 보세요. 베트남과 중국 친하잖아요. 뭐 간혹가다 지네끼리 뭐 충돌도 있긴 한데 어찌됐건 도움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결성상 우리 중국과 친해졌으니까 베트남도 친해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자, 북한의 국교 수립, 소련과 관계가 멀어지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된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또 인접 국고도 또 일본과 국교 수립을 추진했지만
북핵 문제와 북의 핵 문제 아시죠? 맨날 설왕설래가 되고 있는 일본인 납치 문제 등으로서 실패. 그럼 자 미국과 시험 문제 뭐 한반도 동아시아사의 지도를 줄 거야. 동아시아의 지도를 주고 가나다라 혹은 ABCD에서 나라를 우리가 딱 봐도 어느 나라인지 알게끔 한 다음에 북한 쪽에 표시해주고 일본 쪽에 표시해주고 국교 수립이 되었다. 그러면 X 그면 돼. 일본은 아직까지 국교 수립 안 됐어. 북한과 말이야. 우리하고는 됐지 65년에. 그래서 꼴 보기 싫어도 봐야 되잖아 자꾸. 맨날 그 삭개집 봐야 되고. 제 평생에 한 번도 안 먹어본 게 삭개예요. 뭐 더 깊숙이 말씀드리면 괜히 뭐 저희 집안 칭찬하는 것 같아서 그만하겠지만 쪽발이를 좋아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좋아할 일도 없겠지. 74페이지 보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이제 문제로 따져볼 땐 16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역시 교육과정평가원이 갑 오브 갑이라는 생각을 제가 피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뭐 저도 이제 강사니까 이 문제를 모의평가하는데 보고 나서 솔직히 좀 충격받았습니다. 좋은 문제다 나쁜 문제다라는 건 강사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한 학생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좋은 문제고 공부를 안 한 학생도 어찌됐건 지우개 찬스를 그어가면서 답을 고르는 건 좋은 문제라고 볼 수 없어요. 어려운 문제하고 쉬운 문제하고 별도로 좋은 문제와 나쁜 문제는 그런 거야. 쓸데없는 암기를 강요하면서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문제들도 우리가 사설스럽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정통하게 역사를 인간관계의 위주로 공부하고 내용에 대한 정확한 어떤 파악을 한 학생들에게 뭐 시험이라면 고득점을 받는 게 맞다는 면에서는 이 문제는 정말 너무너무 좋아 보여요. 어렵다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문제가 좋다.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고 내가 제대로 공부한지를 확인하는 문제다. 갑니다. 밑줄 친 지금의 시기를 연패에서 올게요. 지금 일부 세력은 우리의 계속된 승리에 도취하여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까지 싸우고 싶어한다. 그러나 그들은 프랑스군의 철수에만 관심을 갖고 프랑스의 숨겨진 책임을 보지 못한다. 아직 프랑스가 철수를 안 했나 봐요. 관심을 갖고라고 했으니까. 그치? 그들은 북이 17조선의 군사병기에서만 분노할 뿐 미국의 의도를 알지 못한다. 지금부터 9년 전 우리가 공화국을 수립하였지만 전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자, 잘 봐. 공화국을 만들었대. 그럼 이 공화국은 뭐야? 베트남 공화국? 베트남 공화국을 만들고 9년 동안 싸웠어? 뭔 소리야? 베트남 공화국이 언제 만들어졌는데? 54년에 만들어진 거잖아. 55년에. 근데 60년대 계속 싸웠어? 그러니까 내용을 봐봐. 프랑스 얘기가 꼭 나와 있으면서 9년 전 따져보면 어떻게 돼? 이 공화국은 베트남 민주공화국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호치민이 만든 45년에. 그리고 9년 더 해봐. 이게 바로 1954년에 제네바 협정이 체결될 때 즈음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면서 프랑스군 철수가 이루어지고 북이 17도선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2년 내 청선하는 거. 그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정확히 읽고 정확한 지식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문제가 좋은 문제예요. 그러면 문제 와중에 시기를 찾았어. 그럼 이거는 1954년 즈음이라는 걸 확정해서 맨 마지막까지 갈 필요도 없죠. 호치민이라는 인물도 나와 있습니다만 마지막 발췌문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선절 54년 딱 잡았습니다. 가나다를 한번 볼게요. 연도는 전혀 없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됐다. 연도가 없는 게 좋은 문제라니까? 그게 맞는 문제야. 누가 교과평에 연도를 집어넣어? 쓸데없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어떻게 됐지? 6.25 전쟁 중 51년에. 그지? 6.25 전쟁 정전협정 조입 53년. 그럼 5.1, 5.3 요 사이는 아니잖아. 그죠? 6.25 전쟁 끝나고라고 제가 본 개념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그럼 태평양에 가고 싶어요. 좀 답답해서. 남베트남 민족혁명조선. 이게 바로 베트콩 문제 만들어서 60년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남과 북이 얘네가 나눠지고 나서 뭐야 이거 사회주의 만들고 싶은데 라고 하는 남베트남 사람들이 만든 게 사회주의 체제가 바로 베트콩이란 말이야. 60년. 그러면 당연히 나아시게 들어가는 게 맞죠. 그죠? 그 다음에 한국의 베트남전 파병 시작. 파병 시작 언제 이루어졌겠어? 통행만 사건으로 미국이 참전하면서 지네들도 많이 죽으니까 우리나라 참전시키는 거잖아. 64년이거든요. 그죠? 4년부터 73년까지 길어요. 우리나라의 베트남 참전도 역사가 꽤 깁니다. 파리 협정 조입? 파리 평화 협정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미국 좀 빠질게. 네, 안 되겠어. 이러면서 닉슨 독트린 이후에 미국의 철수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73년. 그렇죠? 베트남 평화협정이라고도 하지? 베트남 역사 잘 봐야 된다. 베트남 사회주의국가가 완전히 수립되는 거 어떻게 될 거야? 사이공 점령 75년, 다음에 76년. 이해되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답은 2번. 됐죠? 문제 좋죠. 네. 닮은 꼴 문제인데 좀 제발 닮았으면 좋겠네요. 가나 시기 사이에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 야, 응우엔 왕조의 바오다이 황제가 퇴위한 이후에 호찌민은 하노이의 비단 광장에서 비단이래. 바딘 광장에서 베트남 민주공화국 독립을 선언했다. 베트남 민주공화국 45년. 그가 밝힌 독립선언문의 첫 구조는 미국 독립선언문에서 빌려온 것이다. 이건 좀 쓸데없어 보여요. 뭐 그만큼 이 사람이 똑똑하다는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DNBM 전투에서 베트남이 프랑스의 승리를 거둔 후 인도차이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서 뭐 여러 주변국의 대표들이 참가하는데 제네바 협정이 체결됐다. 제네바 협정 어떻게 돼요? 1954년. 적어도 세계사의 제네바 협정은 꽤 많이 있죠. 제2차 세계대전 끝나고도 세계사에서는 제네바 협정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6.25 전쟁 때도 우리가 배우질 않았지만 제네바에서 또 손이가 가기 때문에 제네바라는 세 음절이 베트남을 한정시키진 않지만 동아시아사잖아. 그지? 뭐 그런 면에서는 1954년이 되겠어요. 그럼 자료를 그대로 빼온 거지. 이거는 거꾸로 자료를 주고 어느 시기냐라고 줬던 게 기출문제면 이거는 가와나 사건을 준 다음에 그건 또 어디에 들어가? 그 사이에 들어갈 건 뭐냐?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닮은 꼴 문제라보다 레벨 업을 시키려고 노력하는 건지 레벨 다운을 시키려고 노력하는 건지 그건 여러분들의 판단입니다. 제가 볼 때 레벨 다운인데 어찌됐건 문제 스타일은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요 가나사이면 45년과 54년을 적어놓고 시작하면 되겠네요. 파리 평화협정이 체결됐다. 여러분들 파리 평화협정은 베트남 평화협정이고 요거는 베트남 전쟁이 끝나갈 무렵입니다. 그죠? 미국이 손을 떼겠다. 나 이제 질려서 못하겠어. 베트공 무서워. 이렇게 된 거지. 2번 한국의 베트남 파병이 시작됐다. 아까 막 궁금해 말씀드렸는데 64년이라고. 그죠? 아까 위에 있는 자료 옆에 연표를 거기 있는 자료를 뺀 거야. 그지? 64년 안 되죠. 54년에 자료가 나는데.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45년, 54년, 51년. 오케이? 답 3번.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수립되어.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76년 완전히 이제 베트남이 마감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가는 베트남 여러분들 걔네 국기 봤지? 우리 박항서 아저씨 때문에 별표 있잖아. 빨간 색깔에. 공산주의 이념이야. 그게. 아닌 나라가 있니?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76년 안 되고요.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야, 베트공 60년. 오케이? 그래서 답은 3번. 스타일이 비슷하죠?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기출문제니까 기출문제다. 이렇게 파악해서 가볍게 갈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이전 테스트인데요. 이거는 좀 문제가 양이 많아요. 자, 1번. 가회담에 대한 학생의 발표 내용을 오는 것. 장제스가 우리나라에서 건국 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았다는데 왜 장제스가 누구예요? 마오쩌둥한테 박살난 애잖아. 타이완의 아버지. 왜 건국 훈장?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대한민국 정부. 북한은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일 땐 고마운 애야. 왜? 자유민 체제를 지속해주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후원해준 사람이고 김원봉 장군과도 두터운 인맥을 갖고 있고 그죠? 자, 그러면 뭐 그런 얘기 쭉 하다가 자료를 보니까 또 한 이집트에서 열린 무슨 회의에서 한국 독립안을 통과시켜 노력했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이 들어가면요. 미국, 영국, 중국 뭐 이렇게 중국이 들어가면 카이로, 얄타, 포츠담에선 무조건 중국이 들어가면 우리나라 독립이 보장돼 있어. 최초 보장이 카이로 회담이에요. 재보장 뭐야? 다시 보장. 포츠담이죠. 그때 장제스 또 들어갔어. 얄타 회담은 중국이 안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립 보장 얘기가 없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런 면에서 우리 국가가 의미를 부여해서 건국 훈장까지 줬나 보죠. 어찌됐건 카이로 회담을 찾는 겁니다. 카이로 회담의 내용은 뭡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곧 끝난다? 곧 조만간 끝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전후 싸움 이후에 어떤 세계 정리 과정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게 맞고요. 국제연맹, 국제연합이 아니라 국제연맹이면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의 상황이죠. 국제연합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렇게 보는 거다. 지금도 유엔은 국제연합이죠. 1920년이죠. 해군 군비 축소. 지겹게 말씀드렸다 진짜. 이거 워싱턴에 20년대 초반 21년 22년 소련의 대일전 참전 얄타 회담 여기 참여 안 했다고 예상됐어. 우리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4번 프랑스가 베트남에서 철수할 것을 결정했다. 이게 바로 아까도 계속 얘기했던 제네바 협정이죠. 1954년에 있었던 프랑스가 철수하는 거야. 베트남에서. 미국이 아니라. 집중하자. 그런 한 문제 때문에 틀리면 여러분들 평생 재수한 거 후회한다. 2번 다음 헌법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 뭐 이거 평화헌법 아니에요. 일본의 평화헌법. 뭐 신헌법이라고도 하는 거. 그럼 뭐 맨날 천황의 권위 약화시키고 뭐
뭐 전범들 처리하고 뭐 토지 분배하고 주접을 뭐 자유를 추정하고 평화를 추정하고 해도 제대로 안 된 거. 왜 제대로 안 됐어? 그게 바로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때문 아니야. 그지? 미국은 일본의 어떤 뭐 제2차 세계대전의 어떤 원흉으로서의 압박과 프레셔를 가고 싶으나 당장의 현실, 곧 자유민 체제의 리더로서의 미국의 힘이 너무나 어깨에 부담이 되니까 그걸 분산시키고자 일본을 하나의 좌장으로 만든 개념이에요. 그죠? 어찌됐건 이 헌법의 내용을 볼 때는 일본의 영향력이 약하죠. 대일본 제국 헌법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대일본 제국 헌법 자꾸 대자 들어가서 기분 나빠 죽겠는데 이건 언제 만들어진 거니? 1880년대야. 그치? 이게 뭔 말 개벽 같은 소리야. 연합국 점령 시기에 제정되었다. 당연하지. 미국의 연합국의 일원이고, 그죠? 전쟁에서 승전국이니까. 일본의 압박을 가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이번 맞지. 천황의 막강한 권한을 부여해.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뭐 이게 도대체 뭐야? 메이지 유신이야? 말도 안 되고. 대한민국 유신헌법에 영향을 받았다? 요거 제2차 세계대전 직후잖아. 45년 직후. 유신헌법? 국사 얘기 나왔다고 생뚱맞아 하지 마. 이건 기본이다, 여러분들. 통화하셨으니까. 유신헌법은 언제니? 1970년대, 72년에 7.4남북 공동성명 때려놓고 통일의 기초를 마련했는데 제가 물러나면 되겠습니까? 무슨 혼자 자문자답해 이 시에이는 박정희는 그죠? 그러면서 지가 7년 중임 가능에 죄송합니다 6년이죠. 저는 전두환하고 박정희가 매우 헷갈리는 사람이에요. 생각보다 6년 중임 가능에 유신헌법을 같은 연도에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72년이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시기적으로. 그 다음에 5번 총통 직선제 개헌 요구를 수용해서 제정되었다. 이거 타이완에 있었던 얘기네. 총통 직선. 1990년에 있었던 거죠. 첸수입에는 나중에 나오는 거지만. 그죠? 자, 그래서 시기적으로 다 2번이고요. 3번 가 재판에 대한 학생의 발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항복후 40년부터 전쟁 범죄자, 전범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처벌하기 위한 재판이 열렸다. 특히 뭐에서는 이게 바로 극동국제군사재판 아닙니까? 그죠? 주관식 없어요. 뭐 이게 사전 쪽발이와 관련된 거 도쿄 재판 줄이면 그런 걸 적으려고도 하지 마. 이게 전범들 처리하는 거구나. 제2차 세계를 일으킨 일본의 제국주의자들, 그죠? 딱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볼 때는 뭐 당연히 제2차 세계는 직후인 46년, 48년 라인이 되겠습니다. 기억, 제네바 협정 체결로 종결됐어. 동아시아에서 제네바 협정은 54년이에요, 베트남. 말도 안 돼.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됐어요.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는 51년에 있는 건데 갑자기 왜 도쿄 재판이라니까 왜 샌프란시스코? 동의어냐? 도쿄가 샌프란시스코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디귿, 전쟁의 총책임자인 천황을 처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황 지금 CRC 계속 있잖아 지금. 애들 보면 삐리하죠 그냥. 조그만 병든 원숭이 같이. 외소하고 막 그렇게 뭐 외소한 사람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무슨 그러니까 뭐 하늘의 황제 자리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일부가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었어요. 이 얘기는 길게 외우지 말고 야스쿠니 신사가 뭐니? 늘 TV에 나오는 동아시아 하는 사람이 이걸 모를 리는 없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들의 영혼이 묻혀져 있는 곳이라고 떠들어대는 곳이 야스쿠니 신사야. 도쿄 한복판에 있지. 그럼 이거를 얘네들이 유지보수하고 계속 관리하는 건 제2차 세계대전을 절대 참회하지 않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쪽발이 쉐이들이. 그죠? 예전에 아베 봐 잘려나간 아베 맨날 여기 가가지고 뭐 연미복 입고 나서 막 그 정부 강요들하고 또 이상한 짓거리 하고 그러잖아. 이 사업새들. 미친 개는 몽둥인데 미친 원숭이는 어떻게 좌우지간 요 얘기는 외우려고 하지 말고 결과적으로 합사됐다는 건 뭐 뼈다구 같이 합쳐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반성 안 하고 있다. 전범들 처벌이 안 됐다는 얘기지. 그죠? 2점스러워요. 2점 문제답게. 답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이죠. 디글리얼. 자, 4번. 다음 조약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 제2조.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을 청구권을 포기한다. 야, 이건 뭐지? 이러니까 한일 기본협정 같은 느낌이야. 그치? 그런데 맞아봐. 연합국이 왜 나와? 한일협정이면 연합국이 안 나오겠지. 본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군의 모든 배상 청구권, 전쟁 수행 과정에서 일본 및 그 국민이 자행한 어떤 행위로부터 발생한 연합국 및 그 국민의 다른 청구권, 그리고 점령에 따른 직접적 군사병행하는 연합국의 청구권을 포기한다. 포인트는 제2조 있지 않아요? 제4조, 제14조죠? 비에 있어요. 연합국과 일본과의 얘기야. 그런데 니네들 전쟁에 대한 책임지는 거 우리가 청구권 구상권이라고 그러죠.
청구권 올릴게 라고 하는 것 자체를 포기한대. 그 미국이 일본의 목에 건 밧줄을 풀어주는 거지. 감히 잡으셔야 돼. 샌프란시스코 강화웨이야. 그지? 그걸 인지를 해두셔야 돼. 물론 이 청구권 포기 이게 좀 유감이긴 합니다만. 자, 1번. 일본이 주권을 회복하는 게 이해됐다. 그렇죠. 일본이 주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압박했다가 옆에 6.25 전쟁도 터지고, 그죠? 일본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강화돼야지 미국의 일손이 줄어드니까, 그지? 2번 개정 때 대규모 반대 시위가 있다. 요거는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가 아니라 미국과 일본 간의 안보 조약이지. 미일 안보 조약. 같은 장소에서 체결된 거예요. 같은 연도에. 그런데 이거는 개정 때 고칠 게자 10년 뒤에 개정되거든. 61년에. 이때 개정될 때 일본에서 난리 난 거지. 이거 미국 애들이 일본 애들의 군사력을 강화시켜가지고 군사 대국으로 만들면 또 다른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 자체 절대 미국과 군사적 동맹 맺으면 안 된다는 내부의 움직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미일 안보 조약이지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는 절대 아닌 거지. 3번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에 영향을 주었다? 이거 51년이잖아. 자료가. 중화인민공화국은 49년이잖아. 국홍대전에서 승리를 건 마오쩌둥. 그죠? 안 되죠? 제1차 세계대전의 종교를 위해서 체결했대. 제1차 세계대전이 종교를 위해? 그럼 아직 종결도 안 됐네. 4번 선진. 제1차 세계대전 10년대야. 1910년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중국이 체결의 주요 당사로 정했다. 자,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의 문제가 뭐예요? 진짜 피해를 입은 중국과 우리가 제외됐어. 그지? 그러니까 연합국이 일본에 대한 청구권을 주변에 포기한다는 건 우리의 의사가 아니라 미국의 파워, 미국의 힘으로 그런 얘기를 서류화시킨 거지 우리의 의사가 반영된 게 아니라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넘겨서 5번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 아이고 지겹다. 자, 가가 뭐냐? 일본 항복 이후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서 일본군 및 난징 괴뢰정보 점령 지역에 대한 무장해제와 접수를 꼭 치열한 무력투쟁과 내전의 위기가 심화되자 오랜 전쟁의 참상과 내전 조짐을 불어넣긴 중국인은 양당 간 평화협상을 요구하고 결국 협상이 시작되었다. 협상이 시작됐는데 결렬됐죠. 국공내전 터졌죠. 일본이 패망했다는 얘기 자료에 나와있고 45년 됐지? 중국 공산당이 빠른 속도로 중국 본토의 대부분을 장악한 가운데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하였다. 마오쩌둥은 베이징의天安문 광장에 모인 30만의 군중 앞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을 선포했다. 이거 너무 친절하다. 49년 45와 49 사이 만주국이 수립됐다. 만주국은 만주사변과 관련된 거니까 31년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지. 32년이다 연도는. 중요하잖아. 미일 안보조약은 51년. 안 되지? 일본이 타이완과 교류했다. 1화 52년이지? 포츠담에서 전후 처리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면 45년. 일제패망 직전. 그죠? 그럼 답은 5번이네. 베트남 민주공화국과 프랑스의 전쟁이 전개되었다? 전개됐으면 45년 이후니까 전개되고 있었다? 전개되었다? 전개되었다는 건 국어적 표현으로 ing잖아. 진행형. 그러니까 맞네. 그지? 답 5번. 문제 좀 이상하게 만들었어. 6번. 가나에 들어갈 내용. 가가 뭐냐? 이게 탐구활동. 맨날 수능 이런 거 잘 내죠. 한국은 6.25 전쟁 때 탐구활동을 뭘 봐야 돼? 에치슨, 1번 선지 보니까 에치슨 선언의 내용과 그 영향. 그렇지.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에치슨. 답 1번이네. 뭐지? 이번에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기원시기. 이렇게 국사 선지가 들어온다니까. 5년 단임제? 5년 단임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2020년 현 시점까지도. 다음번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몰라도 5년 단임제가 개헌이 안 된다면 5년 단임제가 된다. 이거 언제 된 거니? 5년 단임제. 87년에 있었던 6월 민주항쟁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거잖아. 그치? 그럼 이게 뭔 소리야? 6.25 전쟁과 무슨 상관이야? 6.25 전쟁은 50년부터 53년인데. 귀신 신하락 가망소리하고 있는 거고요. 나를 보시니까 나가 어디야? 1번. 국가는 1번이고요. 미국의 방공기지. 공산당을 방어한다. 방공기지 건설. 미국의 의도가 다분히 들어간. 그치? 너무 어깨에 하죽이 많이 들어간 미국 입장에선 일본 같은 애라도 필요했던 거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21개조 요구의 내용은 21개조 요구는 뭐냐? 21개조 제1차 세계대전 직후에 일본의 영향력 향상, 중국의 깨갱 이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난리 나는 거 아니야. 그지? 우리의 3.1운동이 터지고 5.4운동이 터지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4번에 르고차우 사건이 일어난 원인을 탐구한다. 르고차우 사건은
그렇죠. 중일전쟁의 발단 원인이니까 뭐 말는 소리고요. 가와 콤마나 신축조약 나 참, 해도 너무한데 이거 틀리면 우리 같이 살지 말자. 어차피 세상도 탁한데 그냥 뭐 편한 데서 영혼만 사세요. 영혼만. 신축조약은 의와다는. 자 7번 가나 문서 가 콤마나인데요. 이 문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나빠 보이지 않는 거야. 베트남에 대한 얘기는 시험에 나온다는 제 확신이 있는가 반면에 저도 낸다 뭐 만들어 본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 가 북의 17도선을 경계로 300일 이내 호치민 정부군은 그 이북으로 프랑스는 그 이남으로 이동한다. 군사경계선은 잠정적이고 정치적 통일 문제는 56년 7월 이전에 총선거를 시켜서 자 54년에서 2년 빼봐. 54년이지 56년에서 이게 바로 제네바 협정이야. 그지? 연도뿐만 아니라 위에서도 남과 북이 나눠진다는 거 나눠지잖아. 근데 프랑스군은 철수하고 그래서 남베트남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베트남 공화국. 그죠?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를 보시니까 휴전은 73년. 어이구 시간 많이 지났다. 거의 20년 가게 지났네. 휴전은 73년 1월 27일. 어쩌고 표준시로 남베트남 전역에서 준수된다. 남베트남에는 미국과 다른 동맹국의 군사 기지는 조약선명 60년에 철거되어야 된다.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거야? 73년 나왔습니까? 그렇지. 베트남 평화협정, 파리 평화협정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베트남과 관련된 주요 협정, 제네바 협정, 파리 협정, 요걸 가지고 갖다 문제를 냈는데 시기 문제는 너무 시간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안 낸 것 같고요. 문구로만 딱 뽑아서 낸 것 같아요. 뭐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1번에 가, 닉슨 독트린을 배경으로 했다. 아니 자료가 50년인데 닉슨 독트린 1969년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2번에 가, 파리에서 미국 등이 참여하에 체결됐다. 가가? 제네바는 스위스 제네바고요. 이거 무슨 새끼 지리 물어보는 거야? 파리가 아니라고 제네바라니까. 이거 집중해야 된다니까. 이건 제가 분명히 풀어본 문제인데도 보면 또 달라요. 3번에 나 미국 내 반전운동에 영향을 받았다. 그렇지. 반전, 전쟁에 반대한다. 아니 정권을 유지해야 되니까 미국 국민들이 싫어하는 걸 계속 유지하면 안 되니까 손을 떼는 게 닉슨 독트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파리 협정이고 파리 평화협정. 답 3번이고요. 4번에 나 남베트남 자꾸 태평양이래.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의 결성의 계기가 됐다. 결성의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니 이거 1960년인데 자료는 지금 70년대 자료고 나아가. 그죠? 말도 안 되고요. 5번에 가컴마나 베트남 민주공화국 수립에 영향을 주었다. 베트남 민주공화국은 55년에 만들어진 건데. 그죠?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바로 남베트남 아니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끝이고요. 8번 문제. 다음 성명서에 대한 학생의 발표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를 때 키워드를 정확히 잡아야 돼. 알고 있는 개념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 그제? 자, 일본 국가 중화인민공화국. 그럼 이건 미중일, 일중이네요. 중일도 좋고, 뭐, 우리가 남의 이름 부를 때 중국을 먼저 써야 되고, 일본을 먼저 써야 되고, 고민할 필요 없지. 지금까지 비정상적 상태는 이 공동성명이 발표되는 날 정도. 이 공동성명이라는 말을 줘서 너무 더 쉬워졌는데, 이 말 빼도 될 것 같아. 중일 공동성명 72년이야. 그지? 그럼 이거 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빼면 어떻게 접근합니까? 2번 보자. 일본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를 승인한다. 유일한 합법 정부는 누구하고 손 떼는 거지? 타이완하고 손 떼는 거지. 72년이잖아. 그치? 만일 여기에 종전이 들어가면 어떻게? 종전. 전쟁 끝낸다. 그러면 중일평화협정이 되는 거야. 78년. 오케이? 그런 식으로 잡아야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3번 볼게요. 중화인민공화국은 타이완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로 불가분의 일부인 것을 거듭 표명한다. 일본 국정은 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하고 존중하면서 포츠담 선언 제8항에 근거하는 입장을 이언제한다. 우리가 포츠담 제8항을 알 필요는 없겠지만 결과적으로 걔네들은 하나다. 대만과 자꾸 대만이 입에 배서 그러는데요. 대만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타이완과 중국이 하나다. 근데 우리가 중국을 인정하면 얘네들은 인정할 수가 없다. 하나인데 하나의 부속물이잖아.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타이완과의 국교 단절을 얘기하는 것이다. 되겠어요? 그 다음 성명서 중일 공동 성명이고요. 1번 워싱턴 회의를 계기로 워싱턴 회의는 군비 축소, 그죠? 영일 동맹 깨짐. 21년, 22년 한일 기본조약 체결의 원인이 되었다. 한일 기본조약, 한일 협정 65년입니다. 자료는 72년입니다. 과거의 사건에 미래가 영향을 미칠 수는 없죠. 3번 미중 정식 수교에 뒤이어 체결됐다. 미중의 정식 수교 언제 돼요? 아까 계속 이거 조심하라 그랬잖아. 79년이라고. 오케이? 그 부분에 대해
4번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에 영향을 받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리더인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좋으니까 곧장 일본은 그거서 야 니네도 사이 좋아져라. 압박 들어왔겠지. 미국의 압박. 철책을 낸 게 72년. 중일. 됐지? 답 4번 좋고요. 5번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제연합의 상임이사국이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중화인민공화국이 국제연합의 상임이사국이 되고 요거는 78년 이후로 봐야 되는 거죠. 중일평화협정 이후에.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일단 전쟁 상태가 종전이 돼야지 뭐 상임이사국이 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그죠? 아니 국제연합에서 목소리가 큰 사람이 전쟁 중이라는 게 말이 되겠냐고. 주변의 자유민 체제에서 인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해되겠지? 답 4번이 너무 확실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 시간을 보니까 제가 뭐 맞을 거예요. 4, 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거 3점 하다가 잘리는 것보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늘 화이트라는 우리 강대 동아시아사 학생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